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특히 그 이론 파트, 회로 부분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여러 개 전지가 막 복잡하게 연결된 회로 문제 보면,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인터넷에서 자료 찾다가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봤는데, 거기에 딱 좋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전지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외부 저항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냥 답만 찾는 게 아니고 직렬 회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블로그 문제풀이를 같이 보면서 단순히 계산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전기회로의 기본 원리, 특히 직렬 연결이랑 내부 저항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딱 이해하시면 비슷한 문제 나오면 이제 자신감 붙으실 거예요. 자, 블로그 내용 기반으로 좀 더 깊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블로그에 나왔던 문제부터 정확히 한번 보죠. 문제가 이거였어요. 기전력이 4V고 내부 저항이 0.2옴인 전지가 10개 있다. 이 전지들을 전부 직렬로 접속하고 그 양끝에 어떤 외부 부하 저항 R을 달았더니 회로에 4A 전류가 흘렀다. 이때 외부 저항 R은 몇 옴이냐? 이걸 묻고 했죠. 선택지는 6, 7, 8, 9옴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포인트 두 가지죠. 첫째, 전지 10개가 직렬로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둘째, 이 회로 전체에 4A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 우리의 목표는 바로 저 외부 저항 R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전지가 10개나 있어서 처음 보면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풀지 그 열쇠를 지금부터 찾아보죠. 오케이,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전기기능사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고 또 직렬회로 기본을 잘 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회로의 특징을 아는 겁니다. 그 블로그에서도 잘 짚어줬는데 직렬 연결에는 중요한 규칙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회로 어느 지점에서 재든 전류 크기는 똑같다는 거. 뭐랄까, 길이 하나니까 차들이 줄줄이 가듯이 전류도 그냥 한 길로 쭉 흐르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4A 전류가 전지 10개를 다 지나고 외부 저항 R까지 그대로 흐른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전체 전압은 각 부분 전압을 다 더한 거랑 같아요. 전지들이 직렬로 있으면 각자 내는 전압, 즉 기전력이 합쳐져서 전체 힘이 세지는 거죠. 세 번째, 전체 저항도 똑같아요. 각 저항값을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내부 저항이든 외부 저항이든요. 여기서 사실 재밌는 건 이 간단한 규칙들이 겉보기엔 복잡한 회로를 아주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죠. 아, 그렇군요. 전류는 어디서나 같고 전압이랑 저항은 그냥 더하면 된다. 네네. 이 기본만 딱 잡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 원칙들을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블로그 풀이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10개 전지의 전체 기전력이 구하는 거였어요. 기전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회로에 전기를 밀어주는 힘, 뭐 전압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거죠. 문제에서 전지 하나가 4V라고 했고 이게 10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직렬 규칙대로 전체 기전력은 그냥 4V를 10번 더하면 되겠네요. 블로그 계산처럼 이 전체는 10개 곱하기 4V에서 40V. 좋습니다. 첫 단계는 명확하네요. 10개가 힘 합쳐서 총 40V를 만들어내는 상황. 다음은 이제 전체 내부 저항, R 계산이었죠. 내부 저항이라는 건 그 이상적인 배터리와 달리 실제 배터리는 자체적으로도 약간 저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10개가 직렬이니까 저항 규칙 따라서 각 전지 내부 저항 0.2옴을 10번 더하면 되죠. 그럼 전체 내부 저항 R은 10개 곱하기 0.2옴. 2옴이네요. 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복잡했던 회로가 확 간단해지는 느낌인데요. 마치 그냥 기전력 40V짜리에 내부 저항 2옴짜리 거대한 배터리 하나가 있는 것처럼 봐도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거. 이게 회로 분석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죠. 10개의 작은 전지랑 그 내부 저항들을 이제
하나의 등가 전원으로 본 거죠. 기전력 40V, 내부 저항 2옴짜리 전원 하나가 외부 저항 R이랑 연결된 아주 단순한 회로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회로가 간단해졌으니까 이제 회로 분석의 가장 기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법칙, 바로 옴의 법칙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옴의 법칙, V equal II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걸 이 회로 전체에 적용해야 해요. 이때 회로 전체의 전압은 우리가 구한 전체 기전력 E, 즉 40V가 되는 거고요. 회로 전체 전류는 문제에서 준 4A I입니다. 그럼 회로 전체 저항은 뭘까요? 바로 전지들의 전체 내부 저항 R, 즉 이옴하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외부 저항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값 R 플러스 R, 즉 R 플러스 이옴이 전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회로에 대한 옴의 법칙은 E equal I R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40V equal 4A R 플러스 2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찾는 R이 들어있어요. 아하, 전체 기전력 E가 전체 전류 I를 전체 저항 R 플러스 R에 흘리는 거군요. E는 I 곱하기 R 더하기 R. 이 식이 핵심이네요. 이제 이걸로 R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약간 수학 시간처럼 되는데 40은 4 곱하기 R 더하기 2. 여기서 R을 구해야 해요. 그 블로그 풀이에서는 R은 ERR 곱하기 I 이런 형태로 바꿔서 계산했던데 이게 어떻게 나왔더라? 아, E는 IR 플러스 IR이니까 IR을 왼쪽으로 넘기고 I로 나누면 ER, R은 R. 그래서 R은 E over I 빼기 R. 맞죠? 아니면 더 쉽게 E는 I 곱하기 R 플러스 R. 여기서 양변을 그냥 I로 나눠버리면 EI는 R 플러스 I고 R만 넘기면 R은 ER 빼기 R. 이렇게 해도 되네요. 어떤 걸로 해도 R은 구할 수 있겠어요. 네, 둘 다 정확합니다. R은 EIR이든 R은 E over I 빼기 R이든 결과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옴의 법칙 E는 I 곱하기 R 더하기 R 이라는 이 기본 관계를 이해하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값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인 거죠. 이 식은 전체 기전력 E, 전체 내부 저항 R, 그리고 회로 전류 I를 알 때 외부 저항 R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R은 EN, ER 이걸로 해볼까요? 전체 기전력 E가 40V였고 전체 내부 저항 R이 2옴, 전류 I는 4A였죠. 이걸 식에 그대로 넣으면 R은 40V 4A 곱하기 2옴 나누기 4A 이렇게 되네요. 먼저 괄호 안에 있는 IR 값, 그러니까 내부 저항에서 까먹는 전압부터 계산해야겠죠. 4A 곱하기 2옴은 8V. 그러니까 40V 중에서 8V는 배터리 안에서 이미 없어진다는 거네요. 그럼 괄호 안은 40V 빼기 8V니까 32V가 되고 이걸 다시 전류 4A로 나누면 R은 32V 나누기 4A. 32 나누기 4는 8. 와, 나왔습니다. 외부 저항 R은 8옴이네요. 딱 떨어지니까 기분 좋은데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이 8옴이라는 값이 객관식 보기 3번이랑 정확히 같아요. 블로그 답이랑도 똑같고 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외부 저항 R은 8옴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산 끝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개념 이해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10개의 전지가 힘합쳐서 만든 총 기전력, 그러니까 회로 전체에 공급하려는 총 전압 에너지가 40V였잖아요. 근데 이 40V 전부가 우리가 연결한 외부 저항 R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전류 4A가 흐르면서 전지 자체의 내부 저항 총 2옴짜리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이때 내부 저항 때문에 전압 강화, 즉 전압 손실이 생기는데 그 크기가 바로 IR equal 4A 2옴 equal 8V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가 열심히 만든 40V 중에서 무려 8V, 전체 20%나 되네요. 이게 배터리 내부에서 그냥 소모되고 나머지 전압인 ENR, equal 40V 빼기 8V인 32V만이 실제로 외부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와, 알볼트면 진짜 큰데요. 20%나 내부에서 손실된다니. 전에는 그냥 공식에 넣고 답만 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부 저항이라는 게 실제 배터리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 와닿네요. 40V짜리 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건 32V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아, 바로 그겁니다. 실제 전지는 이상적인 전압원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부 저항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배터리의 단자 전압, 그러니까 실제 외부 회로에 나가는 전압은 배터리가 최대로 낼 수 있는 기전력보다 항상 낮아져요. 전류가 흐를 때 말이죠. 그리고 이 내부 저항에서 까먹는 전압 8V는 결국 열로 바뀌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배터리 쓰면 뜨거워지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부 저항 R에 걸리는 32V 전압이 우리가 구한 외부 저항값 8옴에 정확히 4의 2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외부 저항 R에 대해서만 옴의 법칙 V = IR을 써보면 V = 4A 곱하기 8옴 하면 32V 나오죠. 우리가 계산한 외부 저항 양단 전압이랑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이 문제는 단순히 R값을 계산하는 걸 넘어서 기전력, 내부 저항, 외부 저항, 전류 사이의 관계, 특히 전압이 회로 내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단순 계산이 아니라 회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문제풀이 과정을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 비슷한 문제 만났을 때 딱 떠오를 수 있게 핵심 단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문제에서 직렬 연결 확인하고 직렬 회로 규칙, 전류는 같고 전압 저항은 더한다. 떠올리기. 이게 시작이었죠? 둘째, 여러 전지를 하나의 등가 전원으로 단순화하기. 전체 기전력 E는 각 전지 기전력의 합 14V, 40V. 전체 내부 저항 R도 각 전지 내부 저항의 합 0.2옴은 2옴. 그쵸? 마치 부품 합치듯이. 셋째, 이렇게 단순화된 회로 전체에 옴의 법칙 적용하기. E = IR 플러스 R. 전체 전압이 전체 저항에 전체 전류를 흘린다는 큰 그림. 넷째, 이 옴의 법칙식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 외부 저항 R 계산하기. E = 40V, R = 2옴, I = 4A 넣어서 R은 8옴 구했고 보기랑도 맞는지 확인했죠. 다섯째, 계산 결과의 의미 파악하기. 전체 40V 중 8V는 내부에서 소모, 32V만 외부 저항 R 8옴에 걸려서 4A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 전압 분배 개념까지 이해하면 완벽하죠.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 시험 준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 전지가 직렬로 연결된 문제 보면 당황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전체 기전력이랑 전체 내부 저항 구해서 회로를 단순화시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훨씬 쉽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옴의 법칙 적용할 때는 항상 회로 전체의 전압, 전류, 저항 관계를 봐야 한다는 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부 저항 R을 슬쩍 빼먹는 실수를 하시거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전지가 만들어내는 총 힘, 전체 기전력 E는 회로 안의 모든 방해물, 전체 내부 저항 R 플러스 외부 저항 R을 통과하는 전류 I를 결정한다. 그 관계를 딱 보여주는 식이 바로 옴의 법칙, E = I, R 플러스 R이라는 거고요. 오늘 다룬 문제는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직렬회로 규칙과 옴의 법칙,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좋은 잣대입니다. 시험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걸 넘어서 각 공식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공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주어진 정보가 뭐고 구해야 할 게 뭔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된 원리, 여기선 직렬 연결 규칙이랑 옴의 법칙이었죠. 를 떠올린 다음에 단계별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거. 이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게 합격의 열쇠가 될 겁니다. 네, 이것으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아주 흥미로운 회로 문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혼자서 힘겹게 공부하고 계셨을 여러분께 직렬 회로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이 문제에서 10개의 전지가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지 10개를 옆으로 나란히 묶어서 외부 저항 R에 연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전체 기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내부 저항은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 똑같은 외부 저항 R, 만약 8ohm이라면 에 흐르는 전류는 직렬일 때 4A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병렬 연결 규칙은 직렬하고는 꽤 다르거든요. 전압은 같아지고 내부 저항 계산법도 달라지죠.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회로 이론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만약 무엇라면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 아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깊이 있는 이해만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죠. 오늘 다룬 직렬회로 문제 유형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병렬 연결에 대한 질문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관련 개념들 탄탄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